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뭐 5년, 10년 후에 집을 팔 때를 걱정을 하지를 않고 당장 내가 5년, 10년을 편하게 사는 거, 내 취향에 맞춰서 사는 거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현장 하나가 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준공이 돼서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후곡마을 3단지 38평형이에요.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9천만 원대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고요. 특징적인 부분이랑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래서 후곡마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 것들을 한번 입구부터 조금 천천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가시죠, 입구로. 자, 여기는 이제 현관이에요. 이제 현관은 신발장이 이제 도어가 3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 이제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다지, 초슬림 여다지 중문을 달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문짝 높이가 좀 높죠, 여기가. 그러니까 문짝을 최대한 천장까지 이제 올려버린 건데, 이게 가능할 때는 이제 천정공사가 있었을 때는 가능은 해요. 문짝을 이렇게 높이를 조금 많이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되게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판 작업해서 이제 필름 작업을 해놓고요. 고급 필름 같은 거를 많이 써도 퀄리티가 되게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급 필름 같은 거를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현관은 이렇게 하고, 입구방. 자, 여기는 이제 입구 확장방이에요. 여기는 지금 여기 집의 설계대로라고 하면 이 방에 용도가 없어요. 이 방은 침실방도 아니고 서재방도 아니고 그냥 남는 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딱히 없어서 여기에는 매입장이 하나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여기도 장을 안 짰죠, 용도가 없어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다 붙박이를 하나 놓지 않으실까 싶어요. 지금 수납이 조금 모자르거든요. 여기다 기성장이든 어떤 아마 장을 놓고 쓰시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안에가 공간이 쏙 들어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대부분 여기다가 창고 같은 거 많이 짜거든요. 여기다가 장을 짜서 넣던가, 창고문 같은 경우에는 안 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통 제가 표현할 때는 여기 이런 집들의 여기 외부를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가 외벽인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외벽이 없어요. 여기는 외벽이 없고 옆집인 거고, 이 부분이 바깥으로 이게 아파트가 돌출이 돼 갖고 외벽인 집들이 있는데, 아무리 단열을 잘한다고 해도 나중에 습기가 찰 수도 있어요, 구석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선반이나 아니면은 뭐 책장 같은 거 조그맣게 짜서 이제 기성으로 놓고 쓰는 거, 그 정도로 활용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게 이쪽인 거고, 여기를 만약에 팬트리 계열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공간이 좀 크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샤시를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샤시를 이만큼을 줄여 놓고요.
여기서 이제 분할을 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따로 샤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팬트리로 쓰는 거는 가능해 보여요. 그건 되게 시스템 선반을 기역자로 놓으면은 사이즈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400, 400이니까. 여기는 그런 정도로 용도로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가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900 정도 가까이 나와요. 뭐 900에다가 여기 깊이가 한 1400 가까이 나오니까 창고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으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 방인데 여기는 이제 아이가 쓸 방이에요. 크지는 않죠. 여기 침대가 하나 들어가서 아직은 이제 어려가지고 침대 들어가고 여기 서랍장 들어가는 정도의 구조인 거고, 여기 샤시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아예 여기 샤시를. 그래서 여기는 통유리를 막아놓은 거고, 이거를 일반 유리를 쓰면은 조금 이쁘게 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여기가 바깥에가 발코니니까 조금 추위는 막아줘야 되니까 페어 유리를 써서 샤시 유리를 쓴 거죠. 페어 유리 23mm를 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왜 막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가 천정이 여기서 150 정도는 내려온 것 같아요. 천정 안에도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200 정도를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샤시를 막고 그다음에 단열을 다 해가지고 우풍을 다 차단시켜 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아이방. 창가 같은 거를 만든 김에 여기다 이제 포인트 조명 나와서 여기다 조형물 같은 걸 놓거나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같은 거를 DP를 안 하겠지. 자, 여기는 이제 시스템장이 들어왔어요. 이제 시스템장이 들어왔고 여기는 스타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타일러가 들어간 자리를 한 650 정도 확보를 해놨고, 자, 이 방의 특징이라기보다도 여기 보면은 샤시를 또 막아버렸죠. 그래서 여기는 과감하게 창문을 없애고 그다음 여기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도 이제 단열해가지고 우풍 다 차단시켜서 이제 막은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는 거에 동의를 하기는 해요. 막는 거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은 기존에 있던 샤시나 뭔가 구조 변경을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내가 집을 팔 때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집 팔 때 집을 살 사람이 여기 창문이 없다 그러면 집 안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그분은 올 때 자기가 공사하고 들어오면 돼요.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뭐 5년, 10년 후에 집을 팔 때를 걱정을 하지를 않고 당장 내가 5년, 10년을 편하게 사는 거, 내 취향에 맞춰서 사는 거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환기 때문에 뭐 못 막는다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하는 편은 아니라서 요거는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방으로 갈게요. 자, 안방은 이번에는 가벽이, 보통 원래 우리가 안방 딱 들어오면 가벽을 칠 때 저기서 이렇게 가로로 치거든요. 얘는 이렇게 세로로 쳐놨어요. 왜냐면 붙박이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들어가는 출입구를 이제 아치로 해놓고 여기 화장대를 만들어 놓고, 화장대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센트. 그 다음에 안방도 보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침대 헤드 만들어 드렸고요. 침대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흑경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보기, 원래 필름으로 말하면 좀 밋밋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유리를 넣어서 조금 더 이제 시원하게 좀 보이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필름이 좀 어두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만 지금 스위치를 이제 르그랑 이제 유럽형으로 바꿔서 3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 스위치 따로, 얘 스위치 따로, 그 다음에 얘 스위치 따로.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안방이 지금 이 구조가 가능한 거는 붙박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샤시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열의 8집은 대부분 여기 이중창 들어가요. 저도 보통 기준을 잡을 때 자는 방이면은 이중창을 잡고, 굳이 안 자는 방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아껴야 되는 쪽이면은, 그러면 자는 방은 이중창이고 안 자는 방은 단창을 써도 저는 된다고 봐요. 이게 하이 샤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샤시를 요즘에 이제 뭐 LX 거든 아니면 어디 좋은 걸로 바꿔도 하이 샤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바람을 완전하게 막지는 못해요. 단지 이중창이라는 거는 이 유리에 들어오는 냉기하고 샤시 틈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2번을 막아준다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밀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쩔 때 이게 단창을 써도 되냐면은 한겨울에도 조금 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워서 문을 열고 자는 편이다라든가 뭐 이렇게 추위를 많이 안 탄다든가, 그럼 단창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집이 그래서 단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방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거실로 올게요. 자, 거실은 월플렉스를 제작을 했고요. 이제 월플렉스에 여기 벽걸이 TV가 들어가요. 이제 벽걸이 TV가 TV 높이는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TV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공유기하고 셋탑박스 고정시키고 이제 TV로 가려놓는 거, 이제 월플렉스를 짰고, 월플렉스 요즘에는 대부분은 다 안에다가 콘센트를 만들어 놓고 충전을 해요. 이제 보통 얘는 청소기함.
이 정도 사이즈면은 2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좀 납작하게 생긴 뭐 밀대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청소기 옆에서 껴서 하면은 3대, 4대까지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청소 용품들. 그 다음에 거실을 보면 라인 조명을 했어요. 자, 이 라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디밍이 됩니다. 자, 이 라인 조명은 자, 스위치로는 여기서 한번 끊고요. 여기서 한번 끊고. 자, 그래서 라인 조명은 이제 길게 갔는데 여기서 한번 끊었죠. 얘는 거실 쪽이, 얘는 이제 식탁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 조명이 이 위치에 설계를 잡은 게 여기 식탁의 사이즈를 보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앱을 깔면은 이제 디밍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조도 조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고 여기만 간접을 넣었어요. 근데 거실을 보면 실링팬이 달려 있는데 조명이 조금 없죠. 조명이 여기 지금 3인치 확산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조명이 있고, 이제 에어컨 박스에 이제 T5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커튼에 이제 그 노출 조명 들어가 있고, 이 조도가 조금은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은 조명의 조도를 결정을 하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거주를 해보시면서 그 조도에 익숙해지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으면은 여기다 조명을 또 뚫어야 돼요. 여기다가 한 4개 정도? 그러면은 조금 더 밝기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차분한 느낌 좋아해요. 그래서 벽지도 연회색 들어갔고, 이렇게 뭐 화이트 하거나 너무 막 흰색으로만 치장을 하거나 조명도 너무 밝게 쓰거나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조도에 조금 신경을 좀 쓴 거예요. 우리 그 입구 우측방에 내가 그 샷이 막아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요거예요. 여기 방화문이 하나 달려있죠. 여기에 실외기실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실을 만들어서 여기 갤러리 창. 요즘에 신축 아파트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실외기실을. 그리고 여기 샤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입구에 있는 방에 샤시를 없애버린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터닝 도어를 보면 이게 조금 오바라기보다도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가 이게 캣도어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문에다가 캣도어를 많이 달아서 이제 손님이 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밀폐가 안 되네요. 여기 틈을 보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밀폐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거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틈 벌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모웨어가 있기는 한데 완벽하게 차단이 안 돼요. 이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겨울에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여기를 넘나들기가 조금 횟수가 적거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달았는데 캣도어는 개인적으로는 별로네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주방으로 갈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식탁이 들어와요. 여기에 벤치 의자. 여기가 벤치 의자 500을 놔두고 여기에 이제 식탁을 놔두는 거죠. 900짜리 이제 식탁을 놔두면, 그래서 이게 센터가 된 거예요. 요 라인 조명이. 자, 주방 확장을 한 거예요. 주방 확장을 해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반달 아치로 해서 이제 아치는 이제 고급 필름 이제 우드로 작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인트 조명. 생각보다 이거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크기도 되게 적당하고요. 여기 38평형 싱크대 동선을 따르기보다도 동선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냉장고 놓고 그냥 기역자, 여기가 왜냐면 확장을 할 수가 없고 싱크대를 연장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싱크대, 그 다음에 이제 후드, 이제 코너형 후드를 쓴 게 연통이 여기서 와서 그래요. 여기는 만약에 후드에 침리 후드를 일반적인 침리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 연통이 오기 때문에 그 연통을 가려줘야 되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특별히 무조건 해주세요가 아니면은 일반 침대를 쓰는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쿡탑 900짜리, 그 다음 양념망장, 퍼플망장이 들어가고요. 양념망장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천정의 조명은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에요. 세탁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 직렬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만들어 놨고, 배수구를 만들었는데,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못 묻었어요. 이게 유가를 묻으려면 이제 이 바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야 돼서, 여기가 후공방 3단지는 바닥이 조금 많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까도 배관은 묻기가 높이가 안 나와서 나중에 이제 세탁기를 여기다 꽂으면 나중에 이제 냄새 방지 캡 씌우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실은 이제 이게 히든 몰딩 작업을 했고요. 여기 뭐 몰딩이 없죠. 여기 몰딩.
자, 거실 화장실은 이제 600각 이제 포쉐린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프 파티션 유리를 넣고, 그 다음에 조족 세면기를 썼어요. 그다음 메이릭스 유전까지 썼고, 양변기는 어메리칸 스퀘어. 네, 스퀘어 양변기. 그리고 이제 타일 세면기. 네. 이런 거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네, 이게 지금 700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을 좀 뒤로 많이 밀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8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사이드 간접 등에다가 수전 같은 거. 자, 이게 이제 거실 욕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곡마을 3단지죠. 38평형 리뷰를 이제 끝냈는데,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보다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어요. 공사 전, 이 집 상태에 대해서, 이 아파트 해당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조금 전달하는 쪽으로 리뷰를 많이 쓰려고 하니까, 네. 구독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들어오셔갖고 영상도 좀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싫은데 어떻게 하지?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